자, 저번 시간에 소켓 통신,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기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메인 스레드가 블락킹 되는 현상이 있었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를 사용을 하거나 비동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TCP 리스너에는 다행히도 except TCP client async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현재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놓은 메서드이고요.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async라는 키워드를 함수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wait를 추가하게 되면은 실행해서 중단점을 걸고 시작을 눌러보면은 여기에서 멈춰 있지만은 메인 스레드는 블락킹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리드 부분도 블락킹이 되었었죠. 리드도 리드 에이싱크로 변경을 해주고 웨이트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넥트 할 때 커넥트 에이싱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커넥트를 해줄 수 있고요. 데이터를 받을 때도 리드 에이싱크를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블락킹이 되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스레드 블락킹 문제도 수정을 했으니까 다중 클라이언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except TCP client async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추가해서 무한 루프를 돌게끔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 TCP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다시 접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read async에서 await를 해버리면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뭔가 응답을 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동기적으로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vate async task handle client라는 메서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TCP 클라이언트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고요. 이 핸들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await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호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전송하는 부분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 값이 들어오지 않더라 해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클라이언트를 대기하는 거죠. 자, 직접 동작을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한번 이렇게 중단점을 걸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서버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except TCP client async에서 이렇게 멈추게 되고요. 하지만 메인 스레드는 블락킹이 되지 않았죠. 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핸들 클라이언트 메서드를 타게 되고요. 여기에서 read async에서 멈추게 되는 순간 이 메서드 안에서는 이 핸들 클라이언트가 블락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클라이언트가 들어올 때를 대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연결이 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read async에서 메시지를 수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폼 1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게 나오고요. 폼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자 핸들 클라이언트에서 대기를 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중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한번 받게 되면은 전송을 해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데이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while문 사용해서 루프를 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루프문을 만들고요. 자, 버퍼는 while문 밖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read의 값이 0이라면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int read를 이렇게 위에다가 먼저 선언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int read를 잘라낸 다음에 이 while문으로 괄호를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괄호 밖으로 나가서 이 값이 0보다 큰 동안에만 이렇게 while문을 진행해 주는 거죠. 여기서 read async가 이 read로 할당이 되고 이 read가 0보다 큰 동안은 계속 반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버퍼를 스트링으로 변환하고 그 스트링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준 다음에 다시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기존의 메시지 박스로 표시했던 부분은 리스트 박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 코드로 들어와서 리스트 박스 one.items.add 그리고 메시지를 이렇게 추가해서 리스트 박스에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주는 메시지를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핸들 클라이언트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핸들 클라이언트 호출을 해주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서버 쪽으로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메시지 받는 부분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여기도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자, 여기에 리스트 박스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여기 메시지 전송 부분도 텍스트 박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전송을 해보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박스 원점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서버를 먼저 시작을 하고 클라이언트 두 개를 각각 연결을 한 다음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 위에 111 그리고 밑에도 222로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주고받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샌드하는 부분에서 아주 빠르게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포문을 사용해서 100번 룹 돌려서 이렇게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각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누르고 연결을 한 다음에 메시지 1만 전송을 해볼게요. 이렇게 1을 전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1이 하나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1이 완전히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 버퍼가 받아지고 지워지고 받아지고 지워지고가 반복됩니다. 한꺼번에 데이터가 몰려오게 되면은 이게 리드 에이싱크가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인 상태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진 버퍼를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이렇게 1이 쭉 붙어서 넘어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